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저격하는 문정부 인사가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이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직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 배석자 없이 1시간 정도 만나 출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초 송파갑에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이자 검찰 출신인 석동현 후보가 공천될 경우 추 전 장관을 보내 검찰 정권 견제를 내세우려 했지만 석 후보가 탈락하자 동작을 해서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있어서 그러한 기조에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이고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한 것인지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내에선 윤석열 정부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의 투입은 명분이 없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같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 아니에요? 이 두 후보를 놓고 각각 다른 잣대로 뭐 전략 공천 운운해버리면은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략 공천 그리고 임종석 실장 등에는 또 다른 기준을 또 제시를 하고 이것은 옳지 않은 얘기고요. 총선에 전혀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전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키우는데 추미애 장관이 더 공이 훨씬 더 크지. 임종석 그 의원은 19대 국회 할 때 뭐 기소를 당해요. 근데 나중에 그 최종 무죄가 났어요. 깨끗이 불출마하고 그랬었죠. 제 지역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홍익표 의원이 물려받아서 3선을 하고 지금 서초로 간 거거든요. 네. 당은 빚이 있는 셈이에요. 최소한 경선 붙여줘야죠. 경선 붙여줘야 된다. 보도가 나왔는데요. 직접 이재명 대표가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더니 나의 몸집과 맞지 않는다. 거절했다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슬슬 어느 지역구로 갈 것이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선택지 2개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동작 이수진 의원을 나로 바꿔주라. 그다음 광진 갑 전해숙 의원 지역을 달라. 나는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진을은 임종석은 안 줘도 고민정 하나 주고 퉁치 있게 친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같아요. 그걸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때 이재명 대표가 사실 입원 중에 있었어요. 대독을 홍익표 원내대표도 왔는데 고민정한테 시켰어요.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의 것이다. 우리 각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현실을 바꿔나갑시다. 아나운서잖아요.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기 때문에 보라는 듯이 시켰다고 느꼈어요. 목소리 좋으라고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되게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선배님이라서 목소리 좋아서 읽으시나 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추미애 장관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그 불출마를 요구한 게 아니라 험지 출마를 얘기했는데 그 험지를 그 동작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 대구나 강남 쪽으로 나가라라는 그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답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런 것도 않을까요? 있고 주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면 추미애 장관은 어디든지 내보내면 좋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길 수 있는 곳을 보내달라는 마음이겠지만 자기가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본인은 동작을 해 나가면 굉장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그 평가가 좀 낮은 이수진 그 의원보다도 나경원 원내대표 경쟁에서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도 고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송파갑도 그런 의미에서 거부하셨다고 보십니까? 원래 송파갑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송파갑하고 저 을은 아무래도 보수세가 좀 강한 곳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래서 돌고 돌면 광진 갑일 텐데 전해숙 의원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전해숙 의원은 이낙연계로 이미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이미 쓰일 만큼 쓰인 분이다. 이렇게 평가받기 때문에 그나마도 추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금 추미애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적인 지지는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그래도 입지가 좋은 것을 보면 결국 아부의 기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재명 대표가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걸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그래 나 다 내려놓겠다. 어떤 보호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네네. 진짜지. 내가 당 대표였잖아. 공천장 서명하고 모든 후보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는데 특히 재명이가 좀 외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하게 연설을 해주고 손 꽉 잡아주고 화이팅 해주고 했지. 내 말은 아주 잘 들어.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 앞으로라기보다도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는 국민들의 평가하고 그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평가가 달라요. 네, 맞습니다. 막 하는 걸 딱 들어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안에서 굉장히 열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당내 지지 기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주게 되면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또 반발이 있을 거고 주장이 이게 중도 측이 딱 볼 땐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고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 등 주류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한테 약간 부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추송 프레임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부담스러워하는 조국, 추미애, 송영길.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프레임에서 약간 벗어났거든요. 친명 행보로.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친문하고 좀 차별화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저 임종석 실장하고도 계속 그 언쟁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현 그 이재명 체제에서는 정책 입지를 다진 걸로 봐야죠. 이게 황당하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현 정권 탄생의 가장 큰 공신은 누구냐? 추미애. 그냥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냥 검사만 하고 그냥 끝날 사람을 갖다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추미애 이분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내부에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거 봐. 그러니까 내가 옳았잖아. 그때 잡았어야 돼. 그때 잡았어야 돼. 내가 잡을 수 있는데 문재인이 도중에 나를 쳤어. 잘 모르는 국민들께서는 검찰총장은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정치 욕심 많은 장관이 자기를 핍박을 해가지고 장관이 자기를 딛고 정치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자기가 정치를 하러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키운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너 물러나 그러면 바로 낙엽이 돼서 물러나는 장관이 키운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고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절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장관과 입장과 견해의 차이에 불과한 갈등이고요. 그 장관 문제 많은 장관은 방 빼라고 해서 이제 집에 가게 생겼고 새 장관이 오면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건데요. 라고 재차 그덕그덕 신임을 해줬으니까 그것이 바로 윤석열을 키운 발언인 거지. 제가 키웠습니까?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이나 임종석 실장이나 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죠. 그 임종석 실장을 최근에 제가 자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그러더라고. 추미애 장관이 그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 누님도 참 이렇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신사적으로 대응하시네요. 그래도 안 보이는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모진 성격이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비서실장이라서 뭐 후기 노영민 선배 때보다는 좀 경하죠.